안녕하세요. 조동식입니다. 오늘 좀 약간 좀 긴급한 사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뭐 반일 광기, 드디어 이제 테러로 이어지는가 이제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 사회의 반일 광기가 드디어 이제 양심과 사상,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격적인 부정, 그리고 폭력, 테러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징용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해서 이제 양심적인 그런 발언을 해오신 분이 있죠. 이우연 박사라고 낙성대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 활동을 해오셨고, 또 이제 이승만 학당 거기서도 이제 좀 많이 동영상도 찍고, 얼마 전에는 저기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거기 가서도 잠깐 이 징용공 문제로 발언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이제 발언이나 박사님인데 발언이나 공부하신 내용, 학문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반일, 이 종족주의가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것. 징용공 문제만 해도 이제 사실은 이분 논리를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징용공에 이제 배상을 하라고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그분들이 징용을 가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징용은 44년 말부터 45년 초까지 사실 6개월인가 7개월밖에 징용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가신 분들은, 일본에 가신 분들은 자원해서 취직해서 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당시에,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가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거 일일이 허가를 받고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이 어떤 특혜였고 일종의 로망이었거든요. 그리고 44년, 그러니까 말 이전에 일본으로 가신 분들은 징용이 아니고, 징용은 이 국가가 강제로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데, 이 45년, 4년이 말, 후반 이전에 가신 분들은 자원해서 가신 분들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 배상 판결 하신 분들은 전부 44년 이전에 징용이 아니라 직접 본인들이 자원해서 가신 분들이라는 게 이제 이우연 박사의 주장이고, 증거로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제 노동, 노예 노동, 그것도 아니었다. 당시에 급여도 한국보다 훨씬 좋았고, 한일 노동자 간의 차이도 없었고, 거기서 송금도 많이 했다.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에 징용 노동자들이 한국에 돈을 많이 보내가지고, 당시에 조선에 인플레까지도 영향을 줬다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제 이런 발언을 많이 하신 분인데, 무슨 친일파라서 그렇게 허황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 전공으로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양심적인 이제 발언을 하신 분입니다. 얼마 전에 이승만 학당 쪽에서 이영훈 교수랑 같이 해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의 저자로도 자기 글을 올린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자기 소신 발언을 했다, 양심 발언을 했다, 이걸 이유로 해가지고 백주 대낮에 테러가 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심각한 건, 테러도 테러지만 경찰은 이거 별거 아닌 일이다 이러면서 범인들을 방면한 지금 이제 그런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7월 29일이죠. 그저께입니다. 월요일 오후 3시 30분이요. 그러니까 이거 환한 대낮입니다. 서울 봉천동에 이제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있는데, 이우연 박사가 거기 소속돼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 70대, 그리고 35세가량의 남성 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문을 걷어차고 고함을 지르고 이우연 박사 얼굴에 침까지 뱉는 이제 이런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연구소에 찾아와가지고 문 열어라, 이제 이렇게 욕을 했나 봐요. 이때부터 이제 그렇게 욕을 하면서부터 같이 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젊은이가 소형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잘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거의 반일 광기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심지어는 유니클로 택배도 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거의 완전히 사회 전체가 거의 광기, 좀비화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분위기를 이분들이 잘 알아요. 또 워낙 우리 사회 반일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박하는 그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도 이분들한테 굉장히 협박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고 합니다. 이우연 박사가 제네바에 가서 이 유엔 회의에 가서 발언할 때는 하루 종일 전화
그 요가는 전화가 와가지고 거의 뭐 업무를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열어달라 그래도 그냥 바로 열어주지 않고 무슨 연건이냐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뭐 경제연구소에 경제 문제를 묻고 싶어서 왔다. 아주 그냥 굉장히 뭐 그때부터 거칠게 그랬나 봐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 계속 이제 문 열어라, 문 열어주세요. 이제 그러면서 막 이제 막 그게 뭐 고함을 치고 다시 용건 모르니까 자신들이 서울신문 기자라면서 이영훈 박사, 이제 이영훈 이 의원에게 물을 것이 있다. 이제 뭐 그러게 다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도대체 뭘 묻겠다는 거냐? 이렇게 다시 확인하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본색을 마각을 드러낸 거죠. 야, 이 친일파 새끼야, 매국노 새끼야, 친일파 놈아, 네가 징용 가봤어? 이렇게 이제 뭐 고함을 지르고 그 현관문이 유리로 된 문인데 아주 그냥 발로 걷어차면서 문 열어라 이 매국노 새끼야. 그래서 아주 상스러운 욕을 아주 했나 봐요. 예, 뭐 이제 당연히 이 의원 박사 그리고 연구소 측에서 이제 이 상황을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뭐 신고를 뭐 그 처음부터 뭐 경찰이 올 때까지 건물 계단에서 소리가 뭐 크게 울릴 만큼 뭐 30여 차례에 걸쳐서 발로 현관문을 거세게 걷어차고 이렇게 난동을 피웠다고 그럽니다. 결국 이제 그 이우현 박사가 이제 계속해서 이게 시끄럽게 구니까 이제 문 열려고 나갔다 그럽니다. 나가가지고 이제 내가 이우현이다. 도대체 무슨 용건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얼굴이 이제 들이대면서 침을 튀기면서 네가 이우현이냐? 이 매국노 놈아. 이렇게 이제 아주 폭언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막 이제 그렇게 욕을 했나 봅니다. 심지어 이제 이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뒀으니까 앞으로 이곳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제 협박도 했다고 그래요. 뭐 이제 유현 박사가 솔직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듣고 있었겠죠. 거기서 뭐 같이 쌍스러운 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찾아온 그 노인, 이제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노인은 이우현 박사 얼굴 뭐 손가락으로 찔렀나 봐요. 찌르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그럽니다. 여기 뭐 이게 한마디로 이제 그 난장판을 피운 거죠. 이제 이거 하도 시끄러우니까 건물주까지 내려와가지고 이제 말리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막 그냥 폭력적으로 난장을 피우니까 뭐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뭐 결국 한 30분 지나가지고 이제 3시 50분에서 4시 사이에 경찰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가지고 말렸는데 뭐 제지를 했습니다만은 계속 고함을 지르고 경찰과 이제 경찰이 같이 가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같이 가면서도 계속 욕을 하고 이제 그 젊은이는 그 과정 전체를 촬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이건 사실은 현행범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제가 법률 전문가가 막 아니라서 뭐 제목까지 내가 뭐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이걸 현행범이라고 하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현행범인가? 근데 이 사람 아주 알고 봤더니 경찰이 별다른 제재 없이 이 사람들을 방면을 했다고 그래요. 연구소 측이 그래서 이거 사실을 알고 도대체 현행범인데 왜 체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항의를 하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한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제 경찰들이 연구소로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불쾌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임의 동행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처리 상황은 전화로 알려주겠다.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우현 박사가 뭐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경찰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낙성대 연구소 측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법적 대응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연구소 찾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백은종이라는 사람입니다. 백은종. 뭐 이름을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서울의 소리라는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주로 우파 유튜버들만 찾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응징 방송을 하는 거죠. 쫓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하고 그런 식의 방송을 이게 자기 컨셉인가 본데 이런 식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개인의 문제이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게 그냥 봐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이게 지금 저는 이걸 반일 거의 종족주의 이우현 박사나 낙성대 연구소 이승만 학당에서는 반일 종족주의라고 합니다만은 이건 거의 제가 보기로는 반일 정신병 아닌가. 우리 사회가 이
일본 이야기만 나오면은 완전히 이성을 상실하게 되는 이제 좀 그런 분위기 같거든요. 오늘 보니까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 그 원장입니다만은 그 사람이 그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그 소속 의원들에게 공유한 보고서가 이대로 끌고 가면은 총선에서 유리해진다. 그런 식의 이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아마 그 사람들의 내심을 드러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대로 끌고 가면은 선거에는 총선에는 유리해질 거라고 봅니다.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면 아마 총선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거예요. 아마 이걸로 뭐 가면은 한 200석 넘기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 장님이 제작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이게 결국은 자기네들 선거에서 이기자고 그러고 나라 전체에 이거 주는 피해는 말도 못하게 심각한 것이거든요. 저는 뭐 이런 말 하면 욕을 많이 얻어먹겠지만 저기 징용공 대법원 판결부터 지금 우리나라 정부 대응이 일본보다 절대 명분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국제적으로 갖고 가면은 국제사법재판소나 이런 거 가면 100점 100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많은 법률 전문가들도 이런 의견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는 이분 변호사 한 분인데 이분도 실은 좌파 성향이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대법원 판결문을 징용공 판결문을 처음부터까지 다 아주 꼼꼼히 읽어봤는데 이 판결문이 해외에 알려질까봐 좀 겁난다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판결문이라까지 이야기를 하던데 물론 법률적인 문제, 이론적인 문제, 학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전부 평가나 이런 게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로는 이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민족적인 감정 떠나고 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이 이거 가지고 해외에서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거 가자고 하면 안 가지 않습니까? 그거 원래대로 하면은 이 한일 협정에서 양국의 청구권 자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상 이견이 생기면은 이게 중재위원회를 만들어서 가게 돼 있거든요. 일본은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가자.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가고 그거 사실 다 거부를 하고 있어요. 안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면은 불리해진다는 거 알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기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번에 여기 무슨 하여튼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이거 혹세무민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의 이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권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자는 거 하나의 욕심 때문에 이 반일 문제를 악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백은종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것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기들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먹고 있는 건데 정말 이거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우리 몇 년 전부터 점점 좀비라는 영화라는 게 많이 유행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일종의 하나의 애고평의 예언 같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정상이 아니다. 이 파블로프의 개,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치면은 나중에는 먹이를 주지 않아도 벨 소리만 나면은 침을 흘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문제가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그리고 일본 문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가령 이제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식민지 시절에 원한이 깊었다 하더라도 원래대로 하면 식민지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점점 이 반일 감정은 희석돼야 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끝났는데 식민지 시대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원한이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 좀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좀 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본이 했던 식민지 나라 중에 한인국처럼 반일 감정이 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대만이나 필리핀 이런 나라 가면은요, 일본에 대해서 인상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솔직히 말씀, 그거 다 아는 해외에서는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아주 친일 국가로 유명하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예요. 특이한 사례인데, 이게 식민지가 끝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반일 감정이 악화되거든요. 특이한 거 뭔지 아십니까? 식민지 시대를 오래 경험할수록,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의 성인이었고, 판단을, 당시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는 분, 그리고
좀 배울 만큼 학식이 있는 분들은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 일제 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식민지 시대에서를 적게 경험한 분, 심지어는 식민지 시대를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일수록, 그리고 나이가 젊을수록 식민지 시대에서 점점 멀어져 갈수록 일본에 대해서 극렬한 증오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정상적인가요? 이성적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이 반일 정서가 굉장히 일종의 이렇게 그 신드롬처럼 일종의 제가 바로 정신질환화 된 것은 한국이 이 한중 수교 한 뒤부터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국과 이 북이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반일 정서를 이걸 끌어올리고 조직화해내고 있고 이걸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신대나 이런 활동도 봐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결과를 나올 수가 있다. 지금 저는 조국이나 이 문재인 현재 집권 세력에 대해 경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성을 찾고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악용하는 거 진짜 경고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한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과 일본이 멀어지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가? 중국과 김씨조선 북한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 한국이 이 미국과 일본 세력으로 떨어지면 저 중국에 기어 들어갈 겁니까? 어떤 나라인지, 이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김씨조선이 어떤 체제인지 설명해야 됩니까?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양식 있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이라도 좀 깨어나서 좀 이성을 되찾고 좀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유 의원 박사, 이제 제가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좀 대응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지켜볼 거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후속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